허베이성에서 1억 6천만 년 전 익룡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8위 공개합니다. 6,500만 년 전 멸종한 익룡 발견. 허베이성에서 1억 6천만 년 전 익룡 화석 발견. 2억 년 전 익룡 아르헨티나에서 발굴. 약 2억 년 전 중생대에 존재했다고 알려진 익룡. 그런데 약 6,500만 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익룡이 지금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가끔 저기 야산에서 촬영하면 저 익룡만한 나방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런 새인 줄 알았어, 새. 예, 나방도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가 있으면 예, 예. 저런 녀석도 어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서. 전현무 씨가 약간 살아있으시네, 아직 동심이. 근데 그러기에는 저게 덩치가 크니까 네네. 뭐 누구 눈에라도 띄지 않았겠어요? 화석이 아닌 살아있는 익룡이 실제로 목격됐습니다. 심지어 카메라에 생생히 찍혔는데요. 독수리잖아. 아니야, 저게 무슨 독수리야? 자, 그렇습니다. 2016년 10월 중국과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촬영한 이 영상에는요. 마치 익룡처럼 긴 목과 긴 꼬리에 몸통만큼 큰 날개를 가진 이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날개를 펄럭이며 산봉우리 뒤로 사라지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 영상은 순식간에 200만 뷰를 기록. 그리고 영상 속 생명체를 본 사람들은 희귀한 새인 줄 알았는데 볼수록 긴 꼬리가 달린 익룡 같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진짜 익룡이 살아있을 리 없다라고 반박하는 등 이 미스터리한 생명체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 아니 뭐 익룡이 사실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저 영상은 그럼 도대체 뭐냐고. 돌연변일 수 있지. 뭐해? 새. 어떤 새? 그것까지 내가 조류학자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니,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환경오염이 말이야. 심하니까. 네. 그래서 새가 꼬리가 길어졌다? 그럴 수도 있고, 이거 공작새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익룡으로 추정되는 괴 생명체가 중국에서 또다시 목격이 됐습니다. 잠깐만, 뭐지? 학이잖아. 이게 무슨 학이야? 꼬리가 이렇게 돼. 꼬리가 이렇게 돼. 물고기처럼. 그렇습니다. 중국 장가계에서 목격된 괴 생명체 역시 긴 목과 긴 꼬리, 큰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화 아바타 찍은 데가 장가계 아니에요? 장각이죠. 그죠? 네. 그 아바타에 나오는 새 토르크인가 그 녀석도 익룡하고 좀 닮았잖아요. 아, 그 주인공들 타고 다니는 거? 네. 그러면 그러네. 그 영화 제작자가 장가계 보고 쟤를 보고 힌트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 저 관광객들이 저걸 찍었다는 얘기인데 저렇게나 선명하게 나타났으면 한 명이 본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제가 저게 3일 있었거든요. 3일 내내 장가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나는 못 봤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영상이 3개 이상 있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7일을 공개합니다. 소설 걸리버 여행기 속에 등장하는 거인국. 주인공인 걸리버가 자신의 키보다 12배나 큰 거인족이 사는 나라에 방문해 갖은 순환을 겪은 이야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 나오는 이 거인족이 실존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뭐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북극의 지하로 내려가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글로 내려갔더니 거인족이 살고 있다고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자, 우리가 공룡을 단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지만 공룡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화석을 통해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거인족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정말? 그렇죠. 발견되면 믿을 수 있는데. 화석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는 증거 아니에요, 이게? 증거죠. 201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스와질랜드 국경 사이에 위치한 음팔루지 마을 인근에서 탐험가인 마이클 텔링거가 이 거대한 발자국 화석을 발견한 건데요. 이야, 발이 사람 키만 하네. 그 진짜 사람 발자국 모양인데? 그는 발자국 화석의 크기가 무려 1.2m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발자국 소유자의 키는 7.5m에서 8m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아무리 커도 사람 발 크기가 30cm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게 1.2면은 와 거의 초등학생 키만큼 발이 크다는 건데? 와 그럼 거인족이 진짜 있었다는 건가? 탐험가 텔링거는 이 거인족 발자국 화석을 공개하면서요. 이 발자국이 찍힌 화강암 화석은 최소 2억 년 전, 최대 30억 년 전에 생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니 2억 년이랑 30억 년 너무 차이가 큰데요. 어차피 그리고 화강암 화석이라는데 네. 그게 사실 굉장히 뜨거운 마그마가 굳어져 생기는 그렇죠. 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발자국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1200도씨의 뜨거운 마그마를 밟아야 화강암에 화석이 생기는데 생명체가 그 온도를 버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 근데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키가 8m나 되는 거인이 있었다면 뭔가 이 꼭 우리 인류의 확대형이 아니라 아예 신체 구조가 좀 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너무 우리랑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발자국 화석을 발견한 텔링거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는 발가락으로 추정되는 곳에 암석이 쏠려 있는 모습에 주목을 합니다. 거인이 마그마를 밟은 뒤 발을 들어 올릴 때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발자국 화석이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 정체는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솟아오른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발을 들어 올릴 때 발가락에 따라 올라가는 그거 어떻게 솟아오른. 붙일 거예요? 깎는 건데도 붙이는 건 안 되잖아요. 저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 신기하다. 자, 이번엔 현실판 소인국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46년 이란 테헤란 대학의 한 지리학 교수가 탐사 대원들과 함께 이란 남부 호라산주의 샤다드 사막을 탐사하던 도중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신비로운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이 하나 발견됐네요. 뭐 약간 도시 느낌인데. 진흙과 돌로 지어진 200여 채의 건물들과 함께 발견된 화덕과 용광로, 구리, 황동 등의 금속 도구와 도자기들. 탐사대는 실제로 사람이 살았던 주거 지역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여러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건물들의 천장 높이가 대부분 140cm. 이란에서는 아주 오래전 고대 시대부터 마크 후니크라는 마을에 소인족들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곳이 바로 현실판 소인국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뭐 인류 중에 제일 작다고 얘기하는 그 피그미 같은 종족들, 외소 종족들 키가 140, 15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천장은 사람 키보다는 좀 더 높게 짓잖아요. 여유 그렇죠,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천정이 140이면 거의 키가 한 1m? 그렇죠. 혹은 그 이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피규어 아닙니까 저거? 그냥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저 소인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아니 살아있는 애를 아니, 피규어라니요 지금. 아니 아니, 살아있진 않아요. 살았었잖아요. 나는 사람이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아니 근데 정말 눈을 그렇다면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과드리고 너한테. 근데 조사를 좀 해보고 싶은 것이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이즈시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05년 소인국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유적의 유물을 밀매하려던 도굴꾼들이 이란 경찰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도굴꾼들이 훔친 유물 가운데 인간의 형체를 한 미라가 발견됐고요.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 17살 남성의 것으로 추정.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유골의 크기가 고작 25cm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17세면 다 큰 거 아니에요? 25면 와 너무 적은데. 자 그리고 이란의 인류학자 수잔 마르티네즈 박사는 미라는 마크 후니크 소인족들의 후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후 후속 연구가 이어진 끝에 2005년에 발견됐던 25cm 크기의 미라는 약 400년 전에 사망한 미수가였다고 발표. 이란의 소인국 전설은 다시 미궁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집이 있다라는 건 네네. 그 안에 누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140cm의 주거적인 일단 누가 살았다는 거지? 이게 결국에는 그게 증명돼야 될 것 같아요. 거대 발자국 화석을 남긴 거인과 주거 유적을 남긴 소인. 과연 그들은 먼 옛날 언젠가 이 지구에 실존했던 걸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5위를 공개합니다. (2007년 5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약 50km 떨어진 작은 도시 메테펙. 이곳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마라오 로페즈는 창고에서 들리는 아주 기괴한 울음소리의 정체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런데 대체 이게 뭐야?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괴 생명체가 쥐덫에 걸려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뭐야? 그거 아니야 그거? 스미골?
자, 어린 아기보다도 작은 몸집에 털 하나 없이 매끈한 피부, 그리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골룸이잖아, 꼬리도 있네, 진짜. 골룸. 저게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는 덫에 저게 걸려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무섭겠는데? 아니 저걸 놔줄 수도 없고 죽이기도 찝찝하고 아, 막 죽이면 안 되지, 일단. 자, 이상한 생김새 괴생명체가 두려웠던 로페즈는 결국 괴생명체를 익사시켰고요. 왜? 그 사체를 한 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DNA 조사 등 연구에 들어갔는데요. 이 생물체는 인간도 아니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생물체는 더욱 아닙니다. 대학 연구팀은 해당 괴생명체가 인간과 비슷한 관절을 가지고 있지만 골격은 도마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지구상에 현존하는 어떤 생명체하고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석. 다만 뇌 후두염이 발달한 것으로 보아 매우 지능적인 생물체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쥐 같기도 하고 도마뱀 같기도 하고 머리랑 팔 보면은 약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몸에 여러 생명체 특징들이 막 혼재하고 있죠. 외계인인가? 뭐야? 실제로 괴생명체가 발견된 지역이 UFO가 빈번하게 목격되는 곳이라 괴생명체가 아기 외계인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뒤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괴생명체를 가장 처음 발견했던 로페즈가 마을 인근 도로변 위 불에 한 채 버려져 있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로페즈의 시신에서 다른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죽은 아기 외계인이 저주를 내린 거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똑같이 이 물에 익사시킬 때 어디 가뒀을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차 안에 가둬놓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복수를 당한 거예요. 네. 타살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외계인의 소행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흔적이 아니니까. 자, 과연 농장에서 발견된 괴생명체의 정체는 아기 외계인이었을까요? 만약 외계인이 맞다면 그는 외계인에게 복수를 당했던 걸까요? 아이 옆에 나타난 뭐뭐뭐. 2011년 아르헨티나 산타페 2살 된 아기 베나민을 지켜보던 엄마 실비아는요. 얼마 전부터 이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베나민이 자꾸 어딜 보면서 얘기하는 거지? 자, 아들 베나민이 언제부턴가 허공을 보며 마치 누군가 대화하듯 옹알이를 한 건데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놀던 베나민의 모습을 촬영하던 중 도대체 이게 뭐야? 충격적인 모습을 포착한 실비아. 그녀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데? 자, 화면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러지 마. 자, 저거. 뭐야, 말이 돼? 존재 야, 자체가 저거 그거네. 아까 뭐? 소인국 마을에서 나온 6월 사이즈네. 이란에서 오신 그 사이즈네. 그 사이즈잖아요. 이거 이때니까, 소인이 이때니까. 저 그림자 있잖아. 그래. 이건 조작이라고 보기엔 너무 잘 만들었는데? 조작이면 애가 왜 대화를 하고 있어, 걔하고. 그러니까. 애는 정확하잖아. 야, 이거 뭐지? 카메라에 순간 포착된 것은 약 30cm가량의 사람 형체를 한 생명체.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엄마 실비아에 따르면 영상을 촬영할 당시 심한 악취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한 이후에도 아들 베나민이 계속 어딘가를 보며 누군가 대화하거나 주변에서 종종 알 수 없는 악취가 나는 등 이상한 일이 반복되자 2014년에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선 전설 속 집요정 두엔데나 고블린 아닐까? 고블린 닮았다. 그런 게 어딨어. 분명 가짜다 한 표라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아까 제 뛰어갈 때 귀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렇죠. 고블린하고 비슷하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일대에서는 집요정 두엔데에게 악취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두엔데네. 아까 악취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쟤도 겁먹은 거야, 지금 뛰어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하고만 소통하고 어른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요정이네. 어른 눈에서 안 나타나려고 그러고 애기들하고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거는 우리는 못 보던 생명체인 거잖아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 베나민 곁에 나타난 요정이 영상에 포착된 건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요? 저 지금 어디? 기어다니네. 옆으로 기어가는 거 보이시죠? 쟤는 또 아까 좀 저거 작아졌는데? 더 작은데?
이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요정의 실존 여부에 대해 또 한 번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해코지를 안 한 거 보면은 진짜 집요정이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아기를 챙겨준 것 같기도 하고. 배나미를 지켜주는 거고 얘랑 친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엄마 나타나면 무서우니까 이렇게 도망가고. 네. 아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완전 두렵죠. 무섭지. 완전 무섭지. 이상하지. 그렇지. 저기 언제 마음을 바꿔먹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 근데 저 정도면 배나미는 호그와트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해리포터에서 좀 나오세요. 아니 갑자기? 너무 해리포터잖아요. 아이의 곁에서 포착된 것은 정말 집을 지키는 집요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집요정이라면 어쩌면 아이를 돌봐주다가 정체를 들킨 건 아닐까요? 학자들도 당황하게 한 괴 생명체. 이번엔 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며 큰 논란을 일으킨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게? 뭔가 녹아서 흘러내린 것 같은데요. 그러네. 그죠? 이게 뭔가 누워있는 저기 양쪽에 이렇게 팔같이 보이기도 하고 오. 약간 그거 같아가지고 뭐요? 보면 거기 잭 스페로우 나오는 캐라벤의 해적에 나오는 그 문어 얼굴 아, 이거는요. 2016년에 멕시코 게레로주의 해변가에 떠밀려온 한 생명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이 생명체는요. 온몸이 흰색과 회색으로 덮여 있고 몸 길이만 약 4m에 육박. 당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에 기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보통 사체가 부패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생명체를 본 해안 경비대에 따르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자 갑자기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라며 육지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 비정상적으로 부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의문인 것은 부패하면 사체 썩는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이 상아리만큼 이 생명체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그건 이상하다. 이게 통으로 한 생명체라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부패돼서 지금 흘러내린 후에 찍은 사진인 거예요. 아니, 고래 너무- 아니야 고래? 아니 그러면 고래 사체면 부패하면 냄새가 나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가스로도 터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냄새가 안 났다. 전혀 그게 없다라는 건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당시 해안경비대는 이 괴 생명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형체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부패가 진행된지라 난관에 봉착. 해부학적으로는 오징어류인 것 같지만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유고래의 머리 같기도 하고 정말 이상하네요. 괴 생명체를 조사한 해양학자들은 거대 오징어 혹은 고래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정체를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근데 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심해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동물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죽은 다음에 여기를 떠내려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못 봤던. 전문가도 뭐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전문가가 이상하다 했으면 뭐 우리도 정체가 더 이제 드러난 거 이상하죠. 아니 드러나질 않았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세상과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미스터리 생명체. 어쩌다 무슨 일을 겪었길래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자, 두 기자님은 도비 프리! 영화 해리포터석 집요정 도비의 존재를 믿고 계십니까? 아, 저 안 믿었었는데 아까 저 오기자 기사를 보고 나니까 뛰어가네. 네, 실제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리포터도 덕후기 때문에 네네. 도비의 존재를 믿고 싶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리우드가 아닌 미국 콜로라도의 한 주택 주차장에서 도비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그림자 하나 나왔어. 자, 어때요? 박수를 치면서 가죠? 어떻습니까? 왜 웃죠?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헤이. 에헤이라니. 에이 이거야말로. 이거야말로라뇨. 이거야말로 할로윈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 치고 사람이 너무 작은데? 할로윈에 아이들 장난치잖아요. 아이라고 보기에는 팔다리와 머리의 비율이 안 맞잖아요. 다리가 너무 가늘어. 잘 봐봐. 실 옛날이잖아. 같아. 아, 왜 못 그 믿는다는 거야? 걸음걸이 자체가 너무 과장됐어. 장난치려는 의도가 너무 좁아. 띠리리리리리리. 아니, 왜 콜로라도에서 띠리리리를 왜 합니까? 도비와 너무나 흡사한 모습, 게다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듯 신나 보이는 저 경쾌한 발걸음, 도비 프리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자유를 얻었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억지로 믿는 거 아니죠? 아니 난 진짜 믿고 있어. 아니면 아니면요. 위에서 천장에서 인형을 이렇게 조종하는 걸 수도 있지. 문제의 영상 속 괴 생명체는 2019년 6월 미국 콜로라도에 사는 비비안 고메즈가 우연히 집 주차장 CCTV를 확인하는 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후에 고메즈는 일요일 아침에 카메라에 찍힌 이런 걸 확인했어요. 이게 대체 뭘까요? 개가 서서 갔나? 그 개가 서서 간 거라면 오히려 난 이해할 수 있을 것 어떻게 같아요. 그걸 이해를 해? 비슷하잖아. 저. 개가 서서 가는 게 더 신기한 거야. 그게 더 구독수가 더 많이 나오지 조회수가. 개가 이러고 다니면. 걔가 그렇게 해서- 개가 박수를 치고 한다고? 아니 가끔 영상 아니 되는 소리를 해야지. 가끔 영상 보잖아 그런 거. 도비는 어쨌거나 조앤 케이 롤링이 만든 존재잖아요. 상상 속의 존재이니까 저는 아직도 약간 할로윈 장난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요. 고메즈 아들이 머리에 반바지를 거꾸로 쓰고 장난치고 있는 것 같은데. 에이, 도비가 어딨어. 영상 조작했네. 그러나 고메즈는요. 저는 영상을 조작할 만한 기술이 없어요. 게다가 그날 밤 아들은 저와 함께 집에 있었다고요. 누리꾼 수사대들 역시 해당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미스테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도비에 이어서 또 다른 전설 속 존재가 등장해 아르헨티나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2017년 10월 아르헨티나 북서부 투쿠만의 한 마을. 조용하던 마을에 한순간 울음 섞인 소녀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의 울부짖네. 산책 중이던 두 소녀. 근데 갑자기 숲속에서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가 다가오자 소녀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쳤던 겁니다. 뭔가 되게 겁에 질리긴 했는데? 그리고 소녀들이 말한 고블린은요. 우리나라의 도깨비 같은 서양의 전설 속 요정으로요. 말이 요정이지 고블린의 취미자 특기는 인간들 괴롭히기라고 합니다. 애기들은 더 저런 걸 다 믿을 나이니까 정말 고블린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되게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고블린이 나타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약 8개월 전인 2017년 2월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축구를 하던 소년들의 곁으로 다가온 괴 생명체. 여기 뭐죠? 저게 뭐예요? 저기 어깨도 있고 그죠? 다리도 지금 다리도 있고 약간 뭐지? 그런 모양이네. 근데 자꾸 애들만 있는 곳에 나타나는 거죠? 고블린이 그러면 아이를 좀 괴롭히는 걸 좋아하나요? 그렇습니다. 고블린은 특히 어린이들을 괴롭히길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옛날부터 서양 엄마들의 단골 멘트가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고블린 온다. 서양 아이들에게는 망태 할아버지급 공포의 존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아이들을 공포로 빠뜨린 고블린 대소동. 정말 이 괴 생명체의 정체는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 나타난 고블린이었을까요? 전설의 괴물이 나타났다? 2016년 8월 포르투갈의 한 사막에서 포착되며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괴 생명체. 뭐야? 야 이건 진짜 이상하다. 흐느적하게. 팔이 너무 길어. 그죠? 뭐가 됐든지 간에 진짜 희한하게 생겼고 희한하게 걷는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털로 뒤덮인 몸에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비정상적으로 긴 팔과 다리, 그리고 허리를 구부린 채 천천히 걷는 괴 생명체 발견에 포르투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약간 추파카브라랑 비슷하지 않아? 에이, 추파카브라가 포르투갈에 왜 나타나? 아니, 추파카브라는 우리도 몇 번 소개했잖아요. 특히 이제 가축들을 공격해서 피를 빨아먹는다는 전설의 괴물이었는데 근데 뭐 털로 뒤덮인 몸과 두 발로 걷는다는 특징은 추파카브라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추파카브라는 아메리카 대륙의 괴물이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은 유럽입니다. 아하.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자, 그런데 포르투갈에도 추파카브라 같은 전설 속 흡혈 괴물이 있긴 합니다. 마법을 통해 흡혈귀가 된 여자 괴물 블루카. 자,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의 주장대로 만약 영상 속 괴 생명체가 정말 추파카브라나 포르투갈의 흡혈 괴물이라면 그간 그들의 소행이라고 알려진 가축 흡혈 사건이 일어났을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해당 사막 일대에서는 단 한 차례 혈각건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닐 수 있다는 건데 생긴 것만 좀 비슷하지 전혀 새로운 네. 또 다른 괴생명체 이런 거 아니에요? 포르투갈 사막에서 발견된 괴생명체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이 괴생명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곳에 찍힌 미스터리 생명체? 지난주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에서 마지막 원시 대륙으로 불리는 이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두 기자님 기억하십니까? 아, 극지방 아닙니까? 맞아요. 2개 중에 하나로 좁혀졌어요. 남극! 아, 그걸 틀리네. 북극! 어디야? 기억이 안 나. 그 평 그거? 남극입니다. 혹독한 기후 환경으로 일부 연구원들만이 거주할 뿐 여전히 신비의 대륙으로 남아있는 남극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전해지는 남극의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목격담을 토대로 그린 괴 생명체의 모습입니다. 팔은 사람 같긴 한데 얼굴이 약간 이상하네. 손가락 엄청 기네. 이 남극 괴생명체의 목격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요. 2000년대 초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일본의 고래 연구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요. 남극에서 신비한 생명체를 발견했다. 외국 잠수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 살아있었다. 30m 크기에 돌고래 머리, 피부가 희고 손가락이 5개였어요. 일본의 남극해양연구원과 고래잡이 선원들 사이에서도 목격담이 잇따라 전해졌던 겁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고 남극에서 목격된 이 생명체가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국내에서는 남극과 인간을 뜻하는 일본어 일명 남극 닌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잠수복을 쓴 게 아니라 저렇게 생겼다는 거죠? 네. 어허. 그리고 목격담이 꽤 많다는 거. 어.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 실제로 남극 닌겐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에 포착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소설 쓴다, 거대 가을이나 빙산의 얼음 조각을 착각했겠지. 그렇지. 그 존재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커졌고요. 게다가 일본의 전설 속 인어 요괴 닌교와 비슷하게 묘사돼 그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 이게 상상 속의 어떤 그런 거를 캐릭터. 알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이게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무리하게 연결시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면 알겠지만 일본에서만 유독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추측이 아닐까.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그렇게 떠도는 소문으로 잊혀져 갈 즈음 이 사진 한 장으로 남극 닌겐에 대한 진위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바로 2002년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 G사의 위성지도 서비스에 그것도 남극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괴생명체가 포착된 겁니다. 앞서 보여드린 남극 닌겐의 상상도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상어 아니야? 그게 인공위성에서 찍었는데 저 정도로 나올 정도면 네. 되게 그래도 큰 거예요. 아 근데 진짜로 갑자기 위성 사진을 보니까 약간 태도가 좀 바뀌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렇게 생긴 게 없으니까 크고. 호주 의문의 괴생명체. 아름답고 신비로운 대자연의 위엄을 보여주는 나라 호주. 그리고 그 대자연 속에는 캥거루, 코알라, 쿼카 등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호주는 정말 자연이 잘 보존돼 있고 호주에서만 나고 자라는 우리가 모르는 동식물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자, 호주에서도 퀸즐랜드 지역의 데인트리 강은 열대우림과 강을 탐험하며 신비한 호주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8월 야생동물 관찰 관광회사를 운영 중이던 데이빗 화이트는 데인트리 강에 서식하는 야생 악어를 찾던 중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뭐야? 보세요. 뭐야? 엄청난 물체가 쓱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입 같기도 해. 나는 그죠? 그래서 계속 악어인가 어디가 악어인가. 입이라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이게 보면. 입인 거지 이렇게. 생김새를 보아 악어도 고래도 아닌 듯했는데요. 뭐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는 진흙 밖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다시 진흙 속으로 미끄러지며 숨어버렸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혹시 해저 괴물 아니야? 네스호의 괴물만큼 무서운 괴 생명체가 나타났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럴만해요. 저게 저렇게 찍혔으면은 일단 뭐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데인트리강 일대가 야생 악어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이 괴 생명체 역시 악어일 수 있다고 주장. 그리고 이 괴 생명체를 발견한 화이트는 진흙에 서식하면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물고기의 일종이지 않을까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큰 물이 아니라 너무 진흙탕 한가운데 그러니까 있는 악어 거야. 전문가도 악어가 아닐 거라고 얘기한 거는 악어는 사실 뭐 강이나 호수에서 그렇죠. 그런 데 살게 마련인데 악어는 아닌 것 저거는 같아요. 진흙에 그냥 구덩이에 쑥 들어간 거잖아. 뭐냐 이거. 그 얘는 이제 진흙 밑에 있다가 뭔가 숨 쉬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느낌? 그렇지, 그렇지. 음. 호주에는 뭐 워낙 신기한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연구가 안 된, 발견 안 된 새로운 생명체이지 않을까?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호주 데인트리강 진흙에서 발견된 정체모를 괴 생명체. 혹시 아직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생명체는 아니었을까요? 두 기자님은 영국하면 떠오르는 괴물이 있습니까? 영국, 영국 영국. 하면은 그 네스호 아니에요, 네스호? 네스호 괴물. 그렇죠. 뭐 아무리 생각해도 네스호가 제일 먼저 아하. 떠오르고. 영국의 유명 관광지 중에 하나인 네스호에 사는 괴 생명체 내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봤죠. 워낙 유명해서 사실 유명하죠, 저 그림. 예, 저 그림 이렇게 탁 솟아있는 거. 뭐 사진도 많고 상상도도 많이 봤다는 봤었던 사람도 것 많고. 같아요. 뭐 저 정체를 밝히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저 호수를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잖아요. 네네. 미스터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시는 1900년 초반 네스호에서 관광하던 영국인 부부가 거대한 공룡 같은 물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120여 년 동안 수차례 목격되며 미스터리 괴수의 대명사가 됐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명한 내시와 흡사한 괴물이 영국 런던 도심 한복판 템즈강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템스강이면 사람들이 진짜 많은 데 아니에요? 보는 눈이 진짜 많은 데인데. 그렇죠. 아니 잘못 본 거 아니고 진짜 괴물 맞아요? 자,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관광객이 템스강에서 유람선을 타던 중 직접 촬영한 템스강의 내시, 괴 생명체 실체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저 뭔가 일롱이잖아요, 저기가. 자, 이 수면 위로 잠시 올라온 정체불명의 거대 생명체. 이 영상을 촬영한 이는 이 생명체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요. 2016년 4월 템즈강의 내시란 제목으로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야 정말 희한하긴 하다. 진짜 저런 게 산다면 그 런던이면 수도인데. 그렇죠. 그죠? 야, 근데 템즈강에 저렇게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목격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충격이죠. 자, 그런데 이 템즈강에서 미스테리한 생명체가 목격된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불과 한 달 전, 한 관광객이 케이블카를 타던 중에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 여기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비슷하네. 비슷하고 엄청 멀리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저 정도 사이즈면 가까이 크기가 보면은 되게 큰가 보네. 아니 네네. 저기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지 않냐고요. 강 중간에. 그렇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딱 봤을 때 뭐가 있으면 다 쳐다볼 거 아니냐고. 아하. 자, 런던 한복판 템즈강에 연이어 괴 생명체가 등장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템즈강의 괴물이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템즈강의 내시, 괴물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라며 템즈강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템즈강에서 종종 고래가 발견됐다며 이 괴 생명체를 고래로 추측. 괴물이 맞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졌고요. 고래는 난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빨리 새로운 뭐 생명체인지 아닌지 정체가 좀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 누군가는 직접 자기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잘 듣고 누군지 맞춰보십시오. 난 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최대한 숨어 살고 있죠. 나 근데 조심한다고 했는데 300번 넘게 사람들 눈에 띄었지 뭡니까? 아무래도
키가 2m가 넘고 전 기자님처럼 몸에 털이 많다 보니 자주 목격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서린? 바야바. 바야바 기억나요? 자기소개처럼 이 특출난 외모 때문에 목격된 빈도수가 비교적 많은 이 전설 속의 괴물은요. 1960년대부터 1994년 미국 워싱턴, 2007년 미국 엘러게니 국립공원, 2010년 캐나다 온타리오 등등 주로 미국과 캐나다 로키 산맥을 중심으로 수십 년 동안 목격담이 속출했습니다. 300번 이상 목격됐으면 다 들켜버린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조심성이 없네, 얘가. 그 주인공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반인반수 괴물 빅풋입니다. 빅풋은 이름 그대로 커다란 발을 가진 거인인데요. 캐나다에선 털이 많은 거인이란 뜻의 사스쿼치라고도 불립니다. 즉 온몸에 털이 뒤덮인 사람과 짐승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간 목격담은 많았지만 현재까지 빅풋이 실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2019년 한 영상이 공개되자 이번엔 진짜 빅풋이다.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와, 무슨 영상이 되지? 자, 저 멀리 까만 점 보이시죠? 근데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아요. 엄청 크지, 네. 저기가. 방어만합니다. 저. 사람이 안 보일 거 아니야, 저기. 거의 두 배, 사람의 두 배 두세 정도 배 될 것 되는 것 같은데. 같은데. 이거 이상하다. 저 고릴라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낮에 저렇게 찍힌 거예요. 저건 이상한데? 근데 크기로만 보면 사실 곰 같은데요? 곰이네요. 그럼. 정말 죄송한데 예. 대부분의 저런 사납곰은 야행성입니다. 야행성 동물은 낮에 자요. 거의 깨는 일이 없습니다. 눈이 나빠서 깼나 보죠. 암인 줄 알고 나왔을 거예요. 불면증. 아니 곰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얼마나 자꾸 사람들 많은데. 빅풋이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렇지. 나 곰인데. 그리고 먹이도 없잖아, 요즘에. 예. 짜증나. 최근에 딱 우리 그 방송 막하기예요. 예. 자, 이 영상은 빅풋이 많이 목격되는 곳 중 하나인 미국 유타주 프로보의 주민들이 촬영한 것입니다. 영상 속엔 빅풋으로 추정되는 생명체가 비교적 선명하게 포착. 이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 사이에선 빅풋이 실존한다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고요. 마치 사람처럼 똑바로 걸었고 사람 둘을 합친 것보다 컸다고요. 라며 곰이나 다른 동물이 아니라 빅풋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닙니다. 앞서 2016년도에도 일가족이 프로보에서 빅풋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프로보에서 빅풋으로 추정되는 생명체가 발견되자 진짜 빅풋이 실존하는 게 아니냐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빅풋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두고 오랜 세월 논쟁이 이어온 가운데 누구보다 빅풋이 실존한다고 믿으며 빅풋에 정말 진심인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는요. 어허. 올해 3월 이것까지 내걸었습니다. 빅풋을 잡아오면 현상금을 줍시다. 원티드야? 300번이면은 원티드 할 만하죠. 네. 잡아와라, 그러면. 무려 오클라호마주의 하원 의원인 저스틴 험프리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야생동물보호소의 협력하에 빅풋 수색 시즌을 정하고 자주 출몰하는 곳을 표시한 지도와 빅풋 추적 라이센스도 발급. 그리고 빅풋을 잡으면 자그마치 24억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이를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그러면 갑시다 우리가. 잡고 나서 거기서 오프닝 하시죠. 네. 괜찮네. 8억씩 나눠가지고 되는 거야, 어떻게. 아니 근데 이제 그 공에 따라서 네. 좀 더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 반을 가져가고. 그런 게 어딨어. 3분의 1로 해야지. 뭐 뒤에 좋습니다. 빠져 있으려고 그러지. 무서워. 누가 봐도 뒤에 빠져 있을 거기 나는 때문에 찍고 있을게요. 네. 증거 영상을 또 잡아야 돼. 아니, 정 기자님 앞장서서 네. 하는 걸 저희가 찍겠습니다. 털도 많으니까 나랑 그 예. 교감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빅풋 수색법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 빅풋을 산채로 잡아와야만 합니다. 우린 평화롭게 빅풋을 대할 겁니다. 오클라호마에서는요, 빅풋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만큼 반드시 빅풋을 산채로 잡아와야만 현상금을 겟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산채로 잡아, 저렇게 큰 애를. 아니면 빅풋한테 그래. 저기 딜을 걸 수 있죠. 너도 얼마 띄워줄게? 그렇지, 우리 그렇지. 셋이 가서 네. 6억씩.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빅풋에 진심인 거예요? 사실 오클라호마주는요, 빅풋이 많이 목격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빅풋 수색법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덤을 노린 건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도 현상금이 이제 안 걸려있다는 거죠. 안 걸렸어? 법안이 통과됐어야 이게 예산을 따서 현상금이 뭐 안 걸렸으니까 무리할 필요는 없겠네요. 잡아드리려고 했더니만 그 참. 예.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저렇게 알려져 있으면 저런 얘기를 하겠냐고. 그렇지. 인류가 오랜 세월 쫓았지만 여전히 우리와 숨바꼭질 중인 빅풋. 빅풋들은 정말 그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빅풋 여러분, 혹시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면 살짝 저에게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그리스 신화 속에는 바다 괴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6개의 머리를 지닌 스킬라, 소용돌이로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카리브디스, 그리고 바다의 신 케토가 낳은 수많은 바다 괴물들. 자, 그런데 이 괴물들이 상상이 아닌 괴생명체를 실제로 목격한 이들에 의해서 재탄생됐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2015년 10월 미국 유명 언론 매체에 들어온 미스터리한 제보 한 통. 그리스 신화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생명체를 발견했어요. 이건 지금까지의 다른 해양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요. 오호. 그가 이토록 흥분한 이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리스 코르프 섬으로 여행을 온 스코틀랜드 관광객 하비 로버트스는 보트를 타고 휴식을 즐기던 중 우연히 한 동굴을 발견했는데요. 호기심에 동굴 속으로 들어갔고요. 신비로운 형광청색 물빛에 감명받아 잔뜩 들뜬 마음으로 이곳저곳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찍은 사진을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란 하비. 그가 찍은 사진에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할 법한 길쭉한 입을 가진 회색빛의 괴 생명체가 물 밖으로 튀어나갔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피부는 돌고래인데 이게 돌고래는 아니잖아요. 모양이. 아니, 저 모양이 절대 돌고래는 아니죠. 얼굴은 하마 얼굴이고 이상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동물은 진짜 아니에요. 아니야. 자, 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생김새로 봐선 부리고래 비슷한데? 아니야, 하마와 악어 사이에서 탄생한 새로운 종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제 크립토 동물학 박물관 소장이 이 괴 생명체의 정체에 대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동물은 새로운 종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동물학 박물관 소장 역시 사진 속 괴 생명체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요.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의 생명체라고 추측했습니다. 야, 이게 뭐 사실 바다는 또 하나의 우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멕시코 해안에서도 괴 생명체가 있었고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은 정말 뭐 신비로운 생명체가 바다에 산다고 해도 뭐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상상을 좀 가미시키고 좀 과장되게 표현했겠지만은 그리스 신화에 존재하는 바다 괴물들의 모티브가 된 생명체들이 실제로 살았을 수 있고 그 당시에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신화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무조건 없다고 치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그리스 바닷속 괴 생명체. 정말로 그리스의 바다 밑엔 고대 신화 속 신비의 존재가 살고 있는 걸까요? 러시아 총리가 밝힌 1급 기밀. 2012년 12월 7일 당시 러시아 총리였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현지 주요 방송사들과 차후 정부 예산 계획, 연금, 교육 문제 등에 관해 정부 대표로 공동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끝날 무렵 한 기자가 돌발 질문을 던졌는데요. Знаете абсолютно все. Ну вот, например, прилетали на Землю инопланетяне. Вот те самые зеленые человечки. Малян, значит, рассказываю вам первый и последний раз. Вместе с передачей чемодана с ядерными кодами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приносят специальную папку. На ней написано «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о». И она 뉴스 화면이라고요? посвящена 기자와의 인터뷰입니다. пришельцам, которые посетили наш. 아니 이거는 그냥 인정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황에 대해서. 네. 아니 근데 이건 놀랍네요. 놀랍다. 러시아 5대 대통령 출신인 메드베데프 총리는 대통령 취임 직후 외계인에 대한 1급 기밀 문서를 전달받았으며 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왔었다라고 인정한 건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최초로 발사한 우주 개발의 강국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 당시 최첨단 기술로 외계인과 접촉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갔으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온 러시아랑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출신 총리면은 이제 국가안보의 총책임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 모르는 기밀을 알고 있을 테니 저런 얘기가 그냥 갑툭 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건요. 메드베데프 총리의 다음 발언. 또 있어?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клад абсолютно закрытой спецслужбы,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контролем пришель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шей страны. Сколько их среди нас? не Сколько их расскажешь. среди нас, рассказывать не буду, потому что это может вызвать панику. 메인 인 블랙 영화처럼 똑같네. 우리 중에도 외계인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아예 외계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다잖아요. 네. 자, 메드베데프 총리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사람들은 외계인이 지구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라며 폭풍 관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메드베데프 총리는 인터뷰 말미에 영화 맨인 블랙을 보면 외계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농담조로 무마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영화를 이제 언급한 걸 보면은 이제 농담으로 약간 내가 여기까지 왜 얘기했자면서 급하게 무마하려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주워 담기 위해서. 그렇죠. 넘어가려고. 괜히 한 말은 아니에요, 저거는 분명히.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닮았고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 바로 화성이죠. 인류는 1970년대부터 화성에 탐사선을 발사해 생명체 탐사를 진행, 화성이 품은 미스터리에 대한 탐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네. 예.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숫자 기억납니까? 네, 8자. 앞에 5자도 있잖아. 그럼요. 미스테리한 흔적이 끊임없이 발견되는 미지의 행성 화성. 그런데 또 새로운 증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엔 생명체입니다. 에? 아이 아니에요? 옆모습 아니야? 어린애 같은데? 자, 지금 보면은 약간 긴 머리 여자 같지 않아요? 그래, 옆모습 같아. 그렇죠.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여성의 모습 같습니다. 2015년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 내 협곡을 촬영하던 중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를 찍은 게 아니고 네. 쭉 이제 찍다 보니까 걸린 거예요. 황량한 화성에서 유독 눈에 띄는 형상. 두 팔과 긴 머리, 가슴 등 여성의 형상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외계인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이 여성 외계인의 키는 대략 8에서 10cm이고요. 만약 이 작은 형상이 조각이었다면 쉽게 부서졌겠지만 조각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화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2008년 나사는 화성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에서 얼음을 발견했고요. 2015년에는 화성 표면에서 소금기가 있는 물이 흐른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소금, 물, 뭐 이런 게 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화성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정말 이 생명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지구에만 생명체가 산다고 믿고 있었던 건 아니죠? 외계인은 진짜 있습니다. 외계인은 있다 싶고 14일 공개합니다. 전 세계에 유출된 기밀 영상. 2011년 4월 13일 너튜브에 공개된 충격 영상. 이제 슬슬 무서워집니다. 순위 올라갈수록. 뭐야? 굉장히 옛날 같은데 뭐가 떠 있네요. 저거 뭐지? 이게 뭐야? 저거 얼굴 같잖아. 이제 알았어요? 자, 영상 속에는 원반형 UFO와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의 출처. 바로 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인 KGB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 영상의 첫 화면에 등장하는 엠블렘이 1957년경에 사용되었던 KGB의 실제 엠블럼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건데요. 그러네. 자, 그리고요. 풍문에 따르면 KGB가 해체되자 1942년부터 1969년에 촬영된 KGB의 1급 비밀로 추정되는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반이라는 사람이 KGB에 붙잡힌 외계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너튜브에 공개했는데 충격적인 건 이 영상 속에 KGB의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한 UFO가 프랑스의 한 마을에 착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된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1일, 이반이 두 번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뭐야? 에? 아니,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잘 이건 찍혔는데? 그냥 살아서 움직이잖아. 어머. 이 뭐야? 어머. 어? 아니 근데 옛날 필름이라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거면 오히려 그냥 에이 뭐 잘 만들었나 하겠는데 저 당시 영상이면은 합성하기도 쉽지 않고 조작도 쉽지 않잖아. 요즘이야 뭐 CG로 거의 사실처럼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옛날은 아우, 불가능하잖아요. 더 어렵죠. 옛날 거라 너무 무섭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첫 번째 영상에는 없던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영상의 중요성 때문에 정보의 제공자는 익명으로 한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막 찾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캐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 영상에 올라온 게 아닐까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공개된 세 번째 영상을 보시죠. 외계인의 손을 도장으로 찍은 듯한 기다란 네 손가락과 함께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에 관여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이후 공개한 네 번째 영상에서는요. 가족 휴가라는 제목으로 여러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뭘 자료가 많아. 에? 에? 그리고 영상 속에는 1942년 첫 접촉 이후 서로의 관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 사절의 파견이 계획됐고 회의는 비밀리에 개최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스터리한 영상이 계속 업로드되자 네 번째 영상을 끝으로 돌연 숱한 궁금증만 남긴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어머나. 아니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올린 거고 왜 또 사라진 거죠? 사라진 게 더 이상한데요? 왜냐면 이게 장난이고 막 그러면 사라질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KGB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과연 언제쯤 진실이 밝혀질까요? 지상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인 페루의 나스카 지역. 외계인이 남긴 지상화라 불리는 의문의 그림. 나스카 라인이 수차례 발견되며 수많은 고고학자들을 비롯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죠. 네. 뭐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도 여전히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미스터리라고 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2017년 1월 이 나스카 지역에서 또다시 수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유골입니다. 와, 왜 손가락이 세 개밖에 없지? 길저울이고 정말 이 유골은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야, 저 생명체 중에는 저런 손이 없어요. 어떤 포유류를 생각해봐도 없죠. 저거는 진짜 외계인의 유골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체불명의 유골이 발견되고 얼마 뒤 나스카에서 또다시 기괴한 유골이 발견됩니다. 웅크려 앉은 모습이 언뜻 보면 사람 같지만요. 머리는 마치 외계인처럼 길쭉한 모양이고요. 무엇보다 도무지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긴 손가락과 발가락은 각각 3개. 아 진짜. 바로 이전에 발견됐던 손 모양 유골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어머 어머. 나스카에서 의문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의 유골이 아니다 라며 외계인의 유골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이 미라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미라는 245년에서 410년경에 실제 생존했던 생명체일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어머.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두개골 내부의 치아 형태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냥 있네. 자, 미라의 연구를 담당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립대학 물리학자 콘스탄틴 코로코프 박사의 충격 발표. 이 미라는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에 가깝습니다. 아니, 또 다른 생명체가 뭐야? 아니 그런 추측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인간과 비슷한 뭐 영장류 종류 중에는 저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영장류일 가능성을 두고 검사를 또 해봤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98.5%는 영장류에 가깝지만 나머지 1.5%는 알려지지 않은 불분명한 존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추가로 페루 의회에 보고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정말 충격적인 미라의 DNA 검사 결과 네. 인간의 DNA와 무려 70%가 불일치였습니다. 인간이 DNA가. 그러니까 이 미라는 인간도 영장류도 아닌 전혀 다른 미제 생명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증거까지 있다고 하면 네. 정말로 외계인을 안 믿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2015년) 러시아 소스노비보르의 코바시강. 마을 주민 2명이 우연히 강둑에서 수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그 정체를 확인한 두 사람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뭔데? 바로 정체불명의 생물 사체였습니다. 뭐지? 야. 지구상에 저 비슷한 생물도 없잖아요. 머리 크기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가늘고 긴 몸과 마치 조류를 연상시키는 발 모양. 한눈에 봐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두 사람은 혹시 달계 돌연변이 배아가 아닐까요? 돌연변이를 일으킨 달계 배아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온 것이라고 추측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체를 확인한 전문가들은 이 미스테리한 형태의 두개골 모양 그리고 목과 날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류나 어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생물물리학센터 소속 생물학자 예로그 자더레프 역시 이 사체의 정체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뭔가 전문가도 손을 놓은 거예요.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면은 네. 이거는 진짜 지구상의 생명체가 아닐 겁니다. 생물학자는 딱 보면 알거든요. 알죠. 어떤 계통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데 이거는 뭐 비슷하다는 생물 이름조차 거론이 안 돼요. 러시아의 한 마을에서 발견된 괴 생명체의 사체. 이후 전 세계 언론은 강둑에서 외계인의 시체가 발견됐다. 과학자들까지 당황케 만든 불가사의한 사체라고 보도했고요. 많은 사람들 또한 지구에 외계인들이 와 있는 게 분명해 라며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괴 생명체의 사체.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계인은 있다 싶고 11위 공개합니다. 미국 제2의 51구역. 비밀리에 외계인과 UFO를 연구하고 있다는 음모론의 진원지.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에 무려 수년간 수차례나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발견된 제2의 51구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2016년 5월 미국 오하이오주의 데이턴에서 약 16km 떨어진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 인근. 이곳에 사는 한 부부는 뒷마당에서 오붓하게 일몰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니 저게 뭐야?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부는 휴대폰으로 다급히 그 광경을 촬영했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의 영상입니다. 저기 영상이 있구나. 휴대폰 영상이면은 이거는 찐이다 진짜. It looks like it's moving with the clouds. 뭐야 저게? 뭐 또 있죠? 에드벌룬 아니야? 부부가 촬영한 영상 속에는 하단이 뾰족한 비대칭 형태를 띤 의문의 비행물체가 공중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는 상공에 몇 분간 머물다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이내 곧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쭉 지켜본 부부는 UFO를 연구하는 한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아니 또 여긴가요? 여기에서 목격했다는 제보만 벌써 3번째예요. UFO로 추정되는 이 비행물체가 이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 인근에서만 벌써 3번째로 목격된 겁니다. 3번 정도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 우연일 수 없는 거거든요. 우연히 반복된 필연입니다. 미스터리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군 조사 결과 1947년부터 1969년 사이에 이 기지 근처에서 UFO와 외계인 등의 이상 현상이 목격된 사례만 무려 약 12,600건. 그중 약 700건은 여전히 미확인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곳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나타나자 누리꾼들은 미군이 외계인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기에 외계인과 관련된 비밀 군사기지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공군 기지 측은 영상에 나온 비행물체와 우리 기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군기지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레이더 아닙니까? 그렇죠. 수많은 감지. 아이! 아이! 수많은 감지. 아이! 깜짝이야. 아니야? 외계인이 한 거야 그러면? 미국의 비밀 군사 작전 지역인 51구역 인근에서도 수차례 UFO가 목격,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UFO 사건이죠. 일명 로즈웰 사건. 미국 뉴멕시코주 로즈웰 인근에 추락한 UFO를 51구역으로 옮겨와 비밀리에 연구 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미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서도 비밀리에 외계인과 접촉하고 연구 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이 발생한 연도는 1947년.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인근에서 UFO와 외계인에 대한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역시 1947년입니다. 51구역과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소름 끼치도록 UFO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UFO가 수차례 목격된 미스터리 스폿.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대체 UFO는 왜 그곳에 계속 출몰하는 걸까요? 그들이 보내는 마지막 시그널. 여러분 혹시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징후가 일어난다라는 법칙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외계인도 지구인들을 납치하기 전 시그널을 보내고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현상을 목격하게 되신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이미 여러분은 그들의 표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무서워. 뭔데? 바로 강력한 섬광입니다. 1961년 9월 미국의 뉴햄프셔주에 살던 바니 베티 힐 부부는요, 외출 후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힐 부부는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 정말 눈이 멀 듯한 섬광을 목격했고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전속력으로 운전해 집에 도착했는데요. 아니, 똑같은 길로 왔는데 왜 2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지? 대체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도착 예정 시간보다 무려 2시간 늦게 집에 도착한 두 사람. 그리고 그 2시간 동안의 일이 놀랍게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 지웠네. 맨인 블랙이네. 지웠어, 2시간. 2시간 뭐 했지? 자,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린 힐 부부. 결국 두 사람은 최면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자, 최면 치료로 잃어버린 2시간의 기억을 되찾은 부부. 그리고 이들의 충격적인 주장. 저희는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했던 거라고요. 자, 이들이 강한 섬광을 발견한 뒤 눈을 떴을 때 본인들 차가운 침대 위에 눕혀져 있었고요. 외계인들이 큰 바늘로 자신을 찔러 생체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부의 주장과 흡사한 사건이 다른 시간,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1980년 영국의 한 경찰이 수사를 하던 중 어디선가 나타난 강력한 빛에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30분 뒤 자신의 순찰차에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후 그는 기억을 되찾기 위해 최면술사를 찾았는데요. 그 역시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했고 거기서 생체 실험을 받은 뒤 다시 지구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섬광이 만약에 시그널이었다면 이후에 납치를 당하고 그 뒤에는 생체 실험을 받고 그 다음에 뭘 실험했는지 기억을 싹 지워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정체 모를 강렬한 섬광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외계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정부 문서에 기록된 UFO. 1981년 1월 8일 오후 5시경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주에 사는 농부 콜리니. 수도 펌프기를 수리하던 그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는데요. 그런데 저게 뭐지? 비행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라졌어. 충격적이게도 농부 콜리니가 본 것은 지름 약 2m의 납작한 접시 모양의 물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물체가 땅에 착륙하더니 금세 이륙해 북동쪽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당시 콜리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은 조금 뭐 본인의 기억에 의존을 그렸기 때문에 좀 어설플 수 있지만요. 네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당시 프랑스 국립항공우주국 산하연구소 GIFAN에서 조사 요원들이 파견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비행물체가 착륙한 지점에서 열과 압력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농부 콜리니가 UFO를 목격한 지점의 땅에 놀랍게도 움프 펜, 둥근 고리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라는 건데요. 비행물체가 이륙했다라는 농부 콜리니의 증언에 현장에서 흙과 식물을 채취해 열 검사를 한 결과 또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 확인됐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질. 자, 비행물체가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 지점이 300도에서 600도씨의 열에 그을려 식물들의 엽록소가 30에서 50% 감소. 그리고 약 4, 5톤의 기계적인 압력으로 인해 압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이거는 외계인 왔다 간 건데 그러면? 그리고 불을 태워봐요. 300, 600도예요, 이거. 자, 이 조사 결과는 1983년 당시 GIFAN 관계자가 아주 명백한 UFO의 증거라고 인터뷰를 하며 세상에 밝혀졌고요. 이 UFO 목격 사건은 UFO 추종자들 사이에서 국가기관이 UFO를 인정했다.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기록된 외계인과의 만남이라는 반응과 함께 현재까지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UFO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증거들의 어떤 그 신빙성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 이거는 좀 놀랍네요. 그걸 국가기관이 인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 놓고 농부의 눈에 띈 UFO. 외계인은 그날 숲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황급히 이륙해 떠나간 걸까요? FBI 기밀 문서가 증명한 UFO. 자, 2011년 4월 정보자유법에 따라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수천 건의 기밀 문건을 온라인 자료실에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기밀 문건들이 공개되자마자 헐, 대박. 진짜 외계인 있었어? 거봐, 뭘 했어? 아이, 외계인 있다고 했잖아.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이 FBI 기밀 문서에 소 납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등지의 농장 농부들이 소들이 UFO에 납치되는 광경을 목격했고 무려 8천여 마리의 소들이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8,000마리? 수에서 밀렸네.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앞서 정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아르헨티나의 소 절단 사건과 너무 흡사하게도요. 사체로 발견된 소들의 장기 일부가 사라진 상태였고 심지어 주변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일치. 이건 소름이다. 이거는 8,000마리면 8,000마리.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양도 아니고. 일단 트럭에 10마리씩 태우면 트럭 800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 기밀 문서 중에는 1979년 1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린핀 베리, 뉴멕시코주 상원의원 해리슨 슈밋에게 보낸 문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는 내가 보낸 자료들은 내 기억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 중 하나요. 자, 그러니까 당시 법무장관까지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믿었던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반박 불가네. 여름 특집 1탄 외계인은 있다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예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뭔데요? 뭘 발표했습니까? 나사의 발표입니다. 네, 소문이 아니고.
외계 생명 연구의 중요한 단서 발견. 바로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단서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뭐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했네요. 나사가 언급했어요. 근데 나사가 이걸 언급할 정도면 진짜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등 이른바 생명체 필수 6대 원소를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에서 이 영역을 뛰어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해낸 겁니다. 뛰어넘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히? 자, 나사의 우주생물학 연구팀과 미국 한 대학에서 과학 전문 잡지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요. 캘리포니아주 모노 호수의 침전물 속에서 신종 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실험 결과 이 신종 박테리아가 필수 6대 원소 대신 생명체에겐 아주 치명적인 독성 물질, 이 비소를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비소는 사실 그 뭐 농약 뭐 이런 거에 쓰이는 거고 독극물인데 이걸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명체 아니 뭐 사실 뭐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외계인이 뭐 뭘로 살 줄 알고. 무시무시한 놈이네요. 네. 독으로 산다니. 지구상의 생명체 중 이 6대 원소를 피해간 생명체는 없었습니다. 아하. 근데 예외가 나온 게 이게 대단한 발견이라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 그 에일리언 보면 피가 염산이잖아요. 튀면 막 녹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지. 우리랑 성분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거 진짜 무서운 애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화성 등의 행성에서 필수 6대 원소를 먼저 탐색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종 박테리아 발견으로 6대 원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간의 외계 생명체 찾기 프로젝트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찾았던 데를 또 찾아야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있는데도 네. 놓쳤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하하. 그리고 연구팀의 일원인 폴 데이비드 교수 역시 인을 포함하지 않은 생명체가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요. 그동안 이 금성은 너무 뜨겁고 목성은 또 땅이 없는 뭐 가스 행성이라서 생명체가 못 산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인과 관계가 없다면 금성이나 목성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뜨겁지만 그렇지. 다른 생명체에게는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일 수 그럴 있는 수 있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성에 살면서 어우 추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있죠? 여름 특집 1탄 외계인이 있다 싶고 저 오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트레저 헌터인 마누엘 랑헬과 호세 아가조가 한 지하 동굴을 탐사했는데요.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 옛날에 UFO가 불시착했다가 외계인이 갇혔다는 전설의 동굴이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UFO 전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UFO 전설의 증거를 찾아냈는데요. 오, 야 이건 또 뭐냐. 오늘날 만든 게 아니라고. 동굴 벽에 그려져 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앉아서 그 컴퓨터 같은 기계 장치를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외계인의 존재를 암시하는 정체불명의 돌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동굴에서 더 많은 돌 조각과 벽화를 찾아냈습니다. 아우, 이건 좀 믿기지가 후대에 그냥 누가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이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들이 이 동굴에 숨어 사는 동안 고대 사람들과 교류를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돌에 그림을 새긴 거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누가 조작용으로 갖다 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돌 조각들은 무려 약 5,000년 전 고대 마야 문명 때 새겨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야 마야 문명. 고대 마야가 또 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 때문에 외계에서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정부 산하의 교육재단 소속인 한 연구소에서 이 의문의 돌 조각을 가져가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보고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건 만약에 밝혔다 하더라도 아직 모릅니다라고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5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인간의 등장. 2009년 4월 카타르
한 공원을 찾은 아이샤는 의문의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는데요. 분명 인기척이 들렸지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고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무시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아니, 뭘 받길래 이렇게 놀란 거예요, 도대체? 아이샤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그의 정체. 당시 아이샤가 포착한 사진이 있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뭐해? 이거 무슨 이게 누가 봐도 약간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수 아니에요? 합성 아니면 조작 아닙니까 저거? 저 움직였다고? 그렇습니다. 건전지로 가나 보지.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네. 아니 가짜라고 전제하지 말라고요. 아니 너무 선명하게 찍혔잖아. 두 눈과 팔다리는 인간과 닮았지만 새까만 피부에 쭈뼛 썬 머리카락, 게다가 10cm에 불과한 아주 작은 체형. 이 기괴한 생김새를 가진 그는 마치 외계인과도 같았는데요. 아 요만한 애야? 자, 아이샤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재빠르게 도망,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충격에 빠진 아이샤는 이 사진을 현지 매체에 제보, 이른바 초소형 인간이라 불리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거는 뭐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현지 매체에서 보도를 저렇게까지 했다면은 조작 여부 정도는 검증하지 않았을까요? 논란의 중심에서 초소형 인간 사진의 일부 누리꾼들은요. 이거 생긴 거 보니 아이아이 원숭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쟤네. 쟤잖아. 아이 원숭이네. 그러네. 아니 손가락도 길잖아. 하지만 이게 또 반론이 있습니다. 뭐요? 아이아이 원숭이는 이 초소형 인간보다 훨씬 더 커다란 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 아이아이 원숭이의 주 서식지는 열대우림인 마다가스카르. 그런데 초소형 인간이 발견된 이 카타르는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즉, 초소형 인간이 아이아이 원숭이일 확률은 좀 희박한 상황이죠. 서식지가 달라서. 네. 게다가 기후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요. 초소형 인간이 외계인이 아닐까? 인간과 괴물을 결합한 새로운 생명체가 분명하다. 이렇게 초소형 인간의 정체를 두고 각종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종적을 감추어버린 초소형 인간.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주에서 발견된 수상한 소리. 그동안 외계인의 생김새에 대한 추측이나 증거는 많았는데요. 자, 두 기자님은 혹시 그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 외계인의 목소리가 어떨지 상상조차 잘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외계인의 소리가 이것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704, код контроля, проверка связи, как слышно? 들렸나 봐. Ну, сейчас отлично, отлично. А то там просто бурчание и накладывается какая-то другая связь. Аэропорт 825, контроль СИЮ, проверка связи, как слышно? 아, 그냥 공항 관자탑이네요, Да, 이게. это, идет такая побега, какая-то женщина, можно сказать, мяукает там. 지금 들리는 바로는 어떤 여자가 고양이 소리를 내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 네. 요거를 외계인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외계인이 아니면 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치, 하늘에서 고양이가 울 리가 없지. 그렇죠. 2011년 러시아의 항공관제탑 관제사가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외계인의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야쿠티아 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 상공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 물체가 갑작스럽게 등장, 레이더 모니터에 포착이 됐는데요. 해당 비행 물체는 비행고도 20km 지점에서 시속 9,600km의 엄청난 속도로 날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는 등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이더니 급기야 주변 항공 주파수까지 교란시켰다고 합니다. 관제탑에서 해당 UFO와 교신하려고 애쓴 결과 고양이 울음소리와 같은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어떤 항공기와도 교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뭐냐. 있긴 있었다는 거네. 뭐가. 그렇죠. 정말 그러면 뭔가 UFO가 있었고 그 UFO가 그럼 우리하고
교신을 하려고 신호를 보냈다. 아하. 이건가요? 자, 하지만 이 영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닮은 여성의 목소리는 미스터리로 남게 됐는데요. 그런데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들리시나요? That music even sounds outer spacey, doesn't it? 그러니까 워낙 이 기본적인 우주선의 기계음이 크긴 한데 들리거든요. 되게 작게 바람 소리 비슷한 거? 진짜 그런 게 있네. 그렇죠, 그렇죠. 요 해당 소리는요, 1969년 달 탐사를 떠났던 아폴로 10호가 달 뒷면을 가로지를 때 포착된 소리인데요. 보통 달의 뒷면에서는 지구와의 교신도 두절,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기 마련인데 우주비행사 헤드셋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비행사들은 의문의 소리를 나사에 보고, 하지만 나사는 해당 영상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 이 영상을 기밀로 유지했고요. 몇 년 후 기밀이 해제된 뒤 2016년이 돼서야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며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나사는 해당 소리는 외계인 소리가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기기가 혼선되며 생긴 소리입니다. 라고 주장. 하지만 당시 아폴로 10호에 탑승했던 우주비행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함구. 정확한 소리의 출처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에서 들려온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리들. 정말 외계인의 소리는 아니었을까요? 모모에 찍힌 미스터리 물체. 이번 특종은 과학계를 발칵 뒤집은 사진 한 장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환한 거? 밝은 거? 뭐야 저? 저 뭐야? 해파리야? 2012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살고 있는 앤드리아 도브는 잭슨빌에 방문 전 길을 확인하기 위해 주위사의 사진 지도를 보던 중 아니 뭐야? 혹시 UFO 아니야? 자, 바로 텍사스주 잭슨빌 사진 지도에서 UFO로 추정되는 붉은색 비행 물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일부러 촬영한 게 아니라 사진 지도에 우연히 포착된 겁니다. 조작은 아닌 것 같아. 이건 그냥 그 G맵에 찍힌 거니까. 그리고 공식 맵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포털에 그냥 올라와 있는 사진. 와. 도브는 이 문제의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언론사에서 사진 전문가에게 이 사진을 의뢰한 결과 UFO라기보다는 렌즈 플레어 현상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비친 강한 태양빛이 굴절과 반사를 거쳐서 마치 UFO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러기엔 너무 선명하게 저 모양만 있잖아. 자, 그런데 아직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당시 문제의 사진이 포착됐던 곳 텍사스주 잭슨빌에서 약 1,600km 떨어진 인근 지역 뉴멕시코주의 아코마 푸에블로에서도 정말 놀랍게 아까와 똑같은 UFO가 또다시 포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똑같네. 여기도 보면 이 빗무리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G사는 UFO랑 같이 다니는 거 아니야? 사진 찍으려고? 자, 사진 한 장은 우연히 잘못 찍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 지도에 이 두 장이나 연속으로 UFO가 포착됐다는 건 이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는 유독 UFO와 외계인 목격담이 많은 곳입니다. 이른바 UFO의 성지죠. 저 두 개는 동일 물건 맞네. 물체가.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인근 지역에서 똑같은 녀석이 두 번이나 저렇게 찍혔다. 저 친구는 진짜 있는 애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당시 언론사에서는 그 진실을 알기 위해 G사 본사에서도 연락을 취했지만요. G사로부터는 그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G사 지도 서비스에서 두 개의 사진 중 한 장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왜 한 장만 치웠지? 저거는 미국 국방부가 전화했네. 아니 치울 거면 둘 다 치우지. 왜 한 장만 치웠지? G사의 무응답이 그저 침묵이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UFO 맛집은 뭐뭐?
여름 특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저희도 매년 그 흔적을 추적하고 있는 UFO. 그런데 새벽 6시. 번쩍번쩍하네. 뭐죠? 저것만 봐서는 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빛이 번쩍번쩍하게 나는 건데 어. 보통은 뭐 비행기나 아니면 요즘에 인공위성도 가끔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 12월 8일 새벽 6시 홍콩 주릉반도에서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여러 시민에게 목격. 둥글고 납작한 타원형의 물체가 엄청 높게 날더니 막 파란색, 녹색, 흰색 여러 가지 빛을 내더라고요. 무려 약 1시간 동안이나 비행. 당시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UFO가 나타났다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 하늘이 좀 밝은데요? 대낮인가요? 뭐 하는 거야? 위로 갔다가 색깔도 다양한데? 그렇죠? 응.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이틀 전인 12월 6일 오후 4시 홍콩 빅토리아 항구 상공 위에서 10분간 목격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저녁 신계에서 타원형의 주황색 빛을 띤 비행 물체가 또 한 번 목격됐고요. 무려 3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3차례나 출몰한 비행 물체에 홍콩에 외계인 기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3일 내내 저랬다는 거는 뭐 분명히 왔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일각에서는 누가 드론 날린 거 아니냐, 기상 관측용 기구일 것, UFO가 아닐 것이라는 반박도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비행 물체들은 일반 드론의 비행 고도인 90m보다 훨씬 높게 비행했으며 기상 관측용 기구들과 달리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홍콩에서만 무려 200건 이상의 UFO 목격 보고가 접수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미스터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 비행 물체가 목격된 빅토리아 항구 인근에 군사기지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오잉? 군사기지? 갑자기 홍콩에 저런 데가 있었어? 여러분, 미국의 51구역, 호주의 파인계, 공통점 뭐죠? 모두 군사구역, 그리고 UFO 출몰 의심 지역. 홍콩도 그럼 UFO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네. 왜 호주에 우리가 막 그런 거 시험하고 막 그랬다고 했었잖아. 군사기지에서 뭐 실험을 하다 들킨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과연 3일간 목격된 비행 물체들은 진짜 UFO였을까요? 어쩌면 홍콩에서 UFO의 또 다른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화성에서 발견된 모모의 증거.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히는 화성. 이번엔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뭐야? 입구에? 그렇죠. 출입구입니다. 방금 보신 이 사진은 2022년 5월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높이 30cm, 너비 40cm 정도로 아주 작은 이 네모난 사각형. 당시 이 사진이 공개되자 이건 화성에 사는 외계인들의 출입구다. 또 다른 지하세계로 가는 텔레포트다.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라며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외계인이라고 했는 걸 인정했을 때 네. 아까 30에서 40cm라고 했잖아요. 네. 되게 어쨌든 체구가 작나 봐요. 그 탐사 로봇 같은 거 자꾸 보내고 그러니까 직원들 눈에 안 띄려고 자기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네.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네, 균열로 인한 자연 현상을 부릅니다. 에이. 또 다른 학자들 역시 침식으로 인한 자연 현상이라며 외계인의 출입문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아니, 자연현상으로 저렇게 직선으로 어떻게 저렇게 딱딱 뚫려. 근데 가끔 가다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요? 뭐 무슨 바위인데 와 이거는 누가 이렇게 사람이 안 잘랐는데 네모 반듯해? 그런 거 있긴 하거든요. 에이, 근데 저거만 있잖아. 그래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 제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뭐야 저게? 자갈? 야, 뭐 선인장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오! 선인장이에요? 그 생명체가 있는 거네. 이것이
2022년 2월에 역시 같은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마치 선인장이나 꽃처럼 보이지만 나사에 따르면 황산염 성분으로 된 광물이라고 합니다. 아, 생물이 아니라고? 네. 돌이네, 그냥. 그런데요, 이게 왜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냐? 황산염은 물이 증발하면서 그 주위에 형성되는데 이건 화성에 한때 물이 흘렀다는 증거죠. 화성에서 발견된 저 황산염으로 된 광물이 바로 과거에 물이 존재했다는 증거,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화성 탐사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니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발견을 할지, 내년에 또 새롭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새하얀 긴 털 속에 감춘 날카로운 뿔들, 날렵한 네 발과 무시무시한 눈빛, 산군의 모습을 하고 산에 나타나. 석준아, 울지 말고 이리 와. 상진아, 오이는 호. 허이 얄미워. 아니, 왜? 아니 그냥 나도 부르면 안 돼요? 왜 오이는 아, 오이예요? 귀신이. 아니, 톤이 정해져 있지. 말래잖아. 사람의 목소리로 홀린다는 장산범. 아하.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장산범 괴담 기억나십니까? 아, 그렇죠. 기억나죠. 이건 근데 뭐 도시 괴담 속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스토리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하. 있다고요? 여름마다 공포를 주는 괴담 속의 장산범. 그런데 더는 소문만 무성한 괴담 속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장산범의 흔적이 부산에서 포착됐습니다. 아니? 실체가 있다고? 부산? 저게 사람이냐고요. 아니 저 속도는 진짜 엄청 빠르게 뛰어가는 속도인데? 2020년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학원 수업 중 우연히 포착한 광경. 장산범이 자주 목격된다는 바로 그 장산에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산을 타기 시작. 이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는데요. 의문의 하얀 물체에 사람들 사이에선 소문으로 전해지던 장산범이라며 순식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저게 네 발로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두 발로 서서 겁나 빨리 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서서 뛰는 것 같긴 한데 기는 건 잘 모르겠고요. 자, 실제로는 우리 오상민 기자처럼 일각에서는 등산객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얀 물체는 약 3분 만에 옆봉우리로 이동. 축지법을 쓰지 않는 이상 사람의 속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동거리입니다. 심지어 영상이 포착되기 전날 비까지 왔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증언과 언론사들의 취재 결과 하얀 물체가 포착된 곳은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등산로나 길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을 떠들썩하게 만든 하얀 물체. 정말 소문으로 전해지던 장산범이 세상에 공개되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존재의 등장이었습니다.